오늘은 기출한문사료 2004학년도 8번 문제로 출제되었던 고구려 관등제 관련 사료입니다. 고대사를 배우다 보면 각 국가의 관등제를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16관등이니 17관등이니 하며 꽤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대체 왜 그런가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모두 처음에는 느슨한 연합의 형태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국왕권이 성장하면서 관료 조직이 정비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여러 세력들이 국왕 아래의 일원적 조직으로 정비되면서 자연스럽게 관등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사료가 부족한 고대사에서 관등에 대한 이해는 당대의 정치적인 지배 구조를 알 수 있는 큰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배우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고구려의 관등제 사료를 볼 텐데요. 총 두 가지 사료입니다. 두 사료는 각각 대대로에 대해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료입니다. 출처는 주서 2억 열전 고구려입니다. 기대대로 즉위 강약 상릉 탈이 자위 지 불유왕 지 서치야. 그 대대로는 곧 강함과 약함으로써 서로 싸워서 빼앗는다. 그리고 스스로 된다. 그것이 즉 대대로가 왕의 관리 임명에 말미암지 않는다. 즉, 그 대대로는 힘으로써 서로 싸우고 빼앗아서 스스로 대대로가 되니 왕이 임명하지 못한다. 넘어가서 두 번째 사료 바로 보겠습니다. 출처는 한원, 번 2부, 고구려입니다. 기국, 건관, 유, 구 등 기일왈, 토졸, 비일품, 구명, 대대로. 그 국가는 관등을 세웠는데 9등급이 있었다. 그 첫 번째는 토졸이라 하였는데 일품에 비견된다. 옛 이름은 대대로이다. 총지 국사 3년 일태 약칭직자 불구년한. 국사를 총괄하고 3년에 한 번 바꾸고 만약 직을 잘 수행하는 자는 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정리하면 그 나라에서는 관등을 만들었는데 9등급이 있었다. 그 첫 번째 관등은 토졸이라고 하는데 당나라의 일품에 비견되며 옛 명칭은 대대로이다. 국사를 총괄하고 3년마다 한 번 교대하였는데 만약 직책을 잘 수행한 자는 연한에 구애되지 않는다. 넘어가서 교체지일, 혹 불상복, 개늑병상공, 승자위지. 교체의 날 혹시라도 서로 승복하지 않으면 모두 군대를 이끌고 서로 공격하여 승자가 된다. 그것, 즉 대대로가 기왕 단패 국문 자수 불능제여. 그 왕은 단지 국문을 닫고 스스로 지킬 뿐 제어할 수 없다. 정리하면 교체하는 날 만약 승복하지 않으면 모두 군사를 이끌고 서로 공격해 이긴 자가 대대로가 된다. 그 왕은 단지 국문을 닫고 스스로 지킬 뿐이며 서로 공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 넘어가서 여기서부터는 양이 많은데 해석이 쉬워서 도금으로만 갈게요. 차왈태대형 비이품 일명 마카하라지 차울절 비종이품 화언주부. 다음은 태대형이라고 하고 이품에 견주며 일명 마카하라지라고 한다. 그 다음은 울절이고 종이품에 견주며 중국의 말로 주부라 한다. 차태대사자 비정삼품 역명위알사 차조의두 대형 비종삼품 일명 중리조의두 대형.
다음은 태대사자로 정삼품에 견주며 또한 알사라고도 부른다. 그 다음은 조이두 대형으로 종삼품에 견주며 일명 중리조이두 대형이라고도 한다. 이전오관, 장기밀, 모정사, 징발병, 선수관작. 앞에 5관직은 기밀을 관장하고 정사를 도모하며 군사를 징발하고 사람을 뽑아 관작을 제수한다. 자, 지금까지 대대로 관련 2가지 사료를 읽어보았는데요. 둘 사이 차이점에 주목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3년일 때 약칭직자 불구연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서 사료에서는 즉위 강약 상릉 탈이자 위지, 즉 서로 싸워가면서 대대로에 오른다고 한 반면 두 번째 한원 사료에서는 싸워서 대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교체를 하고 만약 잘하는 사람이라면 연도에 한계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도 교체해야 되는 날에 승복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싸우는 것이죠. 확실히 첫 번째 사료에 비해 대대로 임명에 있어 방향성이 잡힌 느낌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두 사료의 내용에는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한원에 쓰인 내용은 고구려의 6세기 중엽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주서는 그 이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귀족끼리 서로 힘을 겨뤄서 대대로를 선출하던 무질서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6세기 중엽부터는 대대로를 교대로 역임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대내적 배경을 한번 볼게요. 고구려는 문자명황 사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귀족들 간의 내분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특히 544년 안원 왕이 병들자 다음 왕위 계승을 두고 둘째 왕비 소생 왕자인 추군과 셋째 왕비 소생 왕자인 세군의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추군이 이기면서 양원왕으로 즉위를 했지만 이 사건의 영향은 지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상당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혼란을 틈타 551년 나제 동맹을 강화한 성왕과 진흥왕이 공격해 옴으로써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상실해버리는 결과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국력이 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위기였는데요. 552년과 553년에는 북제가 사신을 보내거나 고구려 인접 지역을 순시하는 등 계속되는 위압을 가해왔고 555년에는 돌궐이 흥기하면서 고구려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던 유연을 격파하였습니다. 게다가 557년에는 북주가 건국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이러한 대내외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일단 내부적인 타협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타협의 일환으로 실권을 지닌 대대로의 선임 방식의 틀을 만든 것이죠. 이처럼 귀족 사이에서 3년마다 대대로를 선출해 교대로 역임하는 방식의 정치 체제를 귀족 연립 체제라고 부릅니다. 2004학년도 기출에서는 대대로라는 관명을 쓰는 것과 고구려 후기의 정치 운영 방식, 즉 귀족 연립 체제의 내용을 쓰는 것이 출제됐었는데요. 만약 이 사료가 또다시 나온다면 방금까지 살펴본 고구려가 귀족 연립 체제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대내외적 배경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료가 기출된 바로 다음 해인 2005학년도에 또다시 고구려의 관등제가 출제되었고 이와 함께 이 시기의 배경을 물어보는 문제가 삼국사기의 온달 사료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세기 중엽 고구려의 상황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2005학년도 8번으로 물어본 고구려 초기 관등제의 성격도 한번 보고 갈게요. 고구려는 4세기 전후로 사자계와 형계 관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관등제가 정비되었는데요. 아까 한원 사료 뒷부분을 다시 보면 태대형, 조이두 대형과 같이 형자가 붙으면 형계, 태대사자와 같이 사자가 붙으면 사자계입니다.
형계는 기존의 족장층, 즉 제가 세력에 수여하던 관등에서 유래하였고, 사자는 대족장, 즉 왕의 가신으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며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처럼 형계와 사자계는 그 연원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후 관등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점차 분화하면서 국왕 아래 일원적으로 서열화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온 한자들은 거의 다 중요해서 따로 한 글자씩 언급하진 않았으니까요. 시간 날 때 꼭 외워주세요. 오늘 준비한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